한동훈 후보 지금 무소속으로 열심히 뛰고 있죠. 한동훈 후보가 후원회장에 정형근 전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정형근 전 의원은 사실 이 지역구가 나눠지기 전에 15, 16, 17대 국회에서 부산 북강서갑에서 이 지역입니다. 3선을 했던 의원입니다. 이 정형근 의원은 경남 거창 출생이고요.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의 국정원, 예전에 안기부죠. 안기부의 대공수사국장, 제2차장보 또 1차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996년에 신한국당 공천으로 이쪽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리 3선을 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3선도 꽤 압도적인 득표율로 3선을 냈습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요. 이 지역에서 60.08%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총선에서는 76.56%, 너무 압도적이죠. 2004년 총선에서는 51.15% 득표를 얻어서 이 지역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시에 친박에 의해서 이제 공천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박민식 의원이 18대, 19대 여기서 이제 그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영근 의원을 이어받아서 박민식 의원이 두 차례 국회의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재수 의원이 20대, 21대, 22대 이렇게 3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정영근 의원의 영입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영근 의원이 이 지역에서만 3선을 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꽤 이 친분감과 또 지지 그룹이 아주 탄탄히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이쪽 지역의 이제 어떤 원로 그룹들 그리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탄탄하지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의원을 전격적으로 후원회장을 영입한 것은 아마 그런 층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영근 의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은 잘 알지만 같이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20대, 30대, 40대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정영근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에 대해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 워낙 잘 알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 친화적인 인물이고 지역의 어떤 발이 넓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이 아마 이제 그 국회의원을 하고 국정원에 있을 때 굵직굵직한 간첩 사건들을 꽤 많이 그때 수사를 했습니다. 1992년에는요 남조선 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 이거를 당시에 수사를 직접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지만 송두율 교수, 송두율 교수가 이제 북한의 간첩이다라는 그런 그 있죠. 황장엽 그때 당시에 이제 비서가 김철수라는 이름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그때 그게 꽤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송두율 교수였다라는 게 이제 그때 드러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송두율 교수가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석방이 돼서 독일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꽤 북한의 지도부와 직접 하고 북한 노동당 서열식 지역 기율을 18인가 19인가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가명을 쓴 사람, 그 사람의 정체가 송두율이었다라는 것들을 아마 그때 당시에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당시에 정영근 의원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어떤 폭로하고 또 수사를 하는데 아주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어떤 이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정영근 의원의 어떤 이 캐릭터,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결국 안보와 어떤 국익을 중시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꽤 소구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근 의원이 여기서 삼선한 정영근 의원이 아마 한동훈 후보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마 후보의 후원회장을 흔쾌히 수락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친화적인 인물로 해서 지금 좀 취약하고자 하는 기존 보수층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 아마 김현철 김영삼 재단 이사장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신다고 그러죠. 김현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이 만덕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경남 양산하고 이쪽하고 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 정서상.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YS에 대한 이 향수가 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현철 아마 이사장이 오는 10일 날 개소식 때 아마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런 어떤 이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들, 그게 아마 좀 작동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한동훈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사무실 개소식 10일 날 오후 2시에 열리죠. 거기에 정영근 후원회장, 그 다음에 김현철 이사장, 그리고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 서병수 당협위원장은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 부산진에서 지역구를 옮겨서 부산 북구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죠. 서병수 위원장도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이 지역 내에 우리와 함께 이제 주로 친한계 의원들도 많이 아마 참석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개소식을 통해서 일단 지역계 뿌리가 깊은 분들, 그 다음에 YS 정서, 그 다음에 어떤 이 계엄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이런 어떤 그 이미지, 중도 보수의 어떤 그 틀을 가진 이미지를 이번에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여주는 컨셉을 잡고 있고요. 반면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기에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이런 어떤 재보궐선거 후보의 개소식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아마 대거 참석할 것 같아요.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등등 다 참석할 것 같고, 특히 여기에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자유대학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남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20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룹입니다. 그들이 이제 보면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어떤 이 그룹을 형성한 게 자유대학입니다. 이 자유대학은 지금도 매주 강남 거리에서 어떤 윤어게인 부정선거 옹호 뭐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죠. 자, 이 세력이 이제 지금 개소식에 참가를 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영풍 뭐 전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박민식 후보의 어떤 개소식의 컨셉은 윤어게인 이 개소식 뭐 이런 걸로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박민식 후보가 지난 2024년, 25년 한 2년치 자신의 페이스북 기록들을 다 삭제를 했다고 그러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그걸 보면 본인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탄핵 반대.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거는 90% 각하고 10% 기각이다. 절대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하기도 하고, 본인의 그 윤어게인 활동 내역들이 자세하게 이제 이 페이스북에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삭제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좀 논쟁이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삭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뭐 참모들이 삭제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자신의 SNS를 다른 사람이 막 삭제하는데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집에 본인이 쓴 SNS를 뭐 아내나 자식들이 막 삭제를 해도 괜찮습니까? 이거는 자기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자기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고, 자기가 그동안 뭘 주장했고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조국 대표가 지금 평택을에 출마했죠. 옛날에 자신이 썼던 페이스북 기록을 다 지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자신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한 행동과 자신이 옛날에 했던 것과 정반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국 대표의 어떤 행동들을 나올 때마다 자신이 썼던 기록들을 전부 다 소환해서 비판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조다, 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박민식 후보는 왜 이걸 지웠을까? 결국 지금 본인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이 글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박민식 후보는 전통적인 어떤 강성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 이런 통합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10일 날 개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후보의 색깔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제 갈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적 보수 이미지와 그 다음에 박민식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강성 보수의 어떤 이미지. 왜냐하면 그날 아마 개소식에 뭐 태극기 성조기 들고 또 장동혁 화이팅 하고 많이 올 텐데 글쎄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안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도 장동혁 대표가 왔는데 그때도 뭐 완전 난장판이 됐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박민식 후보와 장동혁 대표가 손을 잡고 구포시장에서 뭔가 막 이렇게 지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을까요? 막 거기에 뭐 태극기 들고 뭐 성조기 들고 윤호개 외치고 이런 사람들 대학생들 쫙 따라다닌다 그러면 그거를 본 북구심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그런 효과가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후보들이 왜 장동혁을 안 부르겠습니까? 결국 지금 국민 밉상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각 일부 신문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실은 여당의 공소취소 이 특검, 뭐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이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어떤 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지지층들에게는. 예를 들어 지금 여당이 워낙 저렇게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 오만을 하는데 안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근데 이렇게 찍으면 장동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장동혁 심판이냐 공소 취소 심판이냐 이 두 가지 지금 딜레마에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갇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공소 취소에 정말 분노해서 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 찍으면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이 잘해서 된 것처럼 본인이 뭐 계속적으로 대표를 행사할까?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두려움과 걱정 이게 있다는 거고요. 그거였기 때문에 선뜻 지금 투표장으로 나가기가 꺼려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동아일보에 김순덕 논설위원이 제기한 방법은 뭐냐면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장동혁이 오는 6월 4일 날 나는 퇴임하겠다. 지금 이 모든 지지율의 하락과 지금 이렇게 야당이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이걸 포기하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과연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요.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번에 잘못하면 영남 지역 선거가 꽤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울산과 지금 부산 이런 데서 지금 꽤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오히려 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지 않겠냐. 장동혁이 계속 당권을 유지하면 우리한테는 플러스다. 2028년 총선은 우리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당의 핵심 인사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게 참 여당에서는 왜 장동혁 대표를 전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의미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선거를 20며칠 남겨두고 이런 대형 악재가 터지면 이제 보수 야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뭔가 야당 후보를 참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세우려니까 이게 벽이 있는 거예요. 즉 장동혁이라는 벽이 있어서 여기서 에이씨 이런 지금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속에서 열불은 나는데 자칫 이게 장동혁 지지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러면 이거 투표를 내가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죠. 특히 중도 보수 분들이 꽤 그런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요. 이 국민의힘의 온통 관심은 하정우를 낙선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을 낙선시키겠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민주당하고는 관심 없고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도대체 뭘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보수 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당권을 유지해서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오죽했으면 여당이 땡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전략자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 현실을 참 지금 야당 지도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 10일 날 시작되는 이 개소식 이게 아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영근 의원,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있는 분들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함으로 인해서 지지율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